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라디오 강사 권동성입니다. 2025년 1회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을까요? 지금부터 20문제를 만나보게 될 텐데 이번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기출문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출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할지라도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 문제가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떤 건물에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700kW, 수용률이 70%라고 한다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A로 하여야 하는가? 단 여기서 설비 부하의 종합 역률은 0.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죠. 즉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변압기 용량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면 총 설비,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이 700kW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수용률이 70%라고 했으니까 0.7을 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나눠주냐면 부등률 곱하기 역률로 나눠주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부등률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1로 간주하고요. 역률만 0.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0.8을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1 곱하기 하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00 곱하기 0.7을 0.8로 나누면 612.5kVA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거리 송전선의 4단자 정수 A, B, C, D 중 그 값이 0인 정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4단자 정수 4개 중에서 0인 것은 단거리 송전선에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직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그 다음에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G 플러스 J 오메가 C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에서는 R과 L만 취급합니다. 선로정수 중에서 중거리는 RLC, 장거리는 RLC, G까지 취급하죠. 그쵸? 근데 단거리에서는 R과 L만 취급하기 때문에 G와 C는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 이 말은 무엇이냐? 어드미턴스는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단자 정수에서 A는 뭐예요? 전압이득, B는 임피던스 요소, C는 어드미턴스 요소, D는 전류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어드미턴스가 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22.9kV, 전격 차단 용량 120MVA인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PS라고 하는 것은 3상이니까 루트 3을 곱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차단기의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까지 곱해주면 비로소 전격 차단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기본 단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킬로볼트가 되겠고요. 전격 전압은, 차단기 전격 전압은.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는 킬로 암페어의 단위를 썼을 때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만약에 볼트와 암페어를 쓴다면 여기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줘야지 메가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어쨌든 킬로볼트가 주어져 있고요. 전격 차단 용량도 메가볼트 암페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IS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격 차단 전류 IS는 PS가 넘어오고요. 그쵸? 넘어가면 필요가 없죠. 루트 3 VM이 넘어가면 되네요.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120이라고 했고요. 루트 3 곱하기 22.9라고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 바로 전격 차단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3.03kA가 되겠고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라고 했을 때 IS 1번이 되는 것이죠. 삼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Z옴이고 선간 전압이 VkV, 전격 용량이 PkVA일 때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 자체가 전기 자격증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암기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그냥 이 형태 보고 바로 1번으로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전압분의 전압 강화 I, Z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지전압의 단위가 볼트였어요. 원래 볼트.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그대로 옴이었고요. 이 I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살짝 변형을 해볼 겁니다. 기존에 식이 있을 거잖아요. 2분의 IZ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루트 3 V라고 하는 문자를 동일하게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 줄 거예요. 곱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도 루트 3V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왜 띄워놨냐면 위에서는 볼트로 했는데 아래로 내려올 때 제가 이거를 한번 킬로볼트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곱해져야 되냐면요. 1000이라는 10의 세제곱이 곱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2라고 하는 대지전압을 5000볼트라고 해볼게요. 앞에 숫자만 한번 보세요. 5000볼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 킬로볼트로 바꾸려면 이거는 5000볼트는 뭐가 됩니까? 5킬로볼트가 되죠. 그렇죠. 그럼 앞에 숫자만 봤을 때는 5000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는 몇 배 차이나요? 1000배 차이나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여기에 10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50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거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볼트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5라는 숫자는 킬로볼트의 숫자란 말이죠. 그 숫자가 이게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10의 세제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식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루트 3분의 V, 루트 3V, 루트 3V를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줬고요. 여기에는 100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과 100이 약분되겠죠? 그럼 100은 지워지고 여기에도 지워지면 10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3V가 있고 여기는 대지전압 2라고 했잖아요. 우리 3상에서 대지전압은 항상 뭐가 됐든 결선에 관계없이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루트 3분의 V로 대입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루트 3분의 V가 될 겁니다. 그러면 루트 3 지워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분자에 루트 3 VI가 있어요. 이거는 전력이 됩니다. P 그리고 임피던스 Z 그리고 분모에는 V니까 V 제곱이고 10이 있죠? 10V 제곱이 되고 단위는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상변압기의 시설하는 캐치 홀더는 어느 부분의 직렬로 삽입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상변압기의 보호장치, 1차 측 보호장치가 있고 2차 측 보호장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1차 측 보호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컷아웃 스위치가 있어요. 컷아웃 스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측 보호장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캐치 홀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개요도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가운데에 예를 들어 주상변압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1차 측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컷아웃 스위치가 있어요. COS. 그 다음에 2차 측 사고에 대비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저하 퓨즈로서 동작하는 뭐라는 거예요? 캐치 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치 홀더는 2차 측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2차 측에 설치되어야 하고 접지 측이 아니라 비접지 측 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의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송전선로는 전력을 전송하는 그런 송전선로잖아요. 그런데 이 송전선로의 낙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즉 낙뢰 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철탑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철탑의 최상단에는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 가공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은 직경뢰, 유도뢰 등에 대한 차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송전선로에 직접 낙뢰가 내리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송전선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공지선이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댐퍼라고 돼 있는데 댐퍼는 전선의 진동을 억제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역할이고 초호환 같은 경우에는 아킹 링이라고 해서 애자를 보호해주는 장치. 그다음에 애자는 전선과 지지물을 연결을 해줌으로써 절연까지 해주게 되고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애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조와 방수로 간 총 낙차가 35m이고 전부하의 경우 수차의 수압계 지식값과 흡출관의 진공계 지식값이 각각 2.8kg/제곱센티미터 그리고 4m라고 했을 때 손실 낙차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압력 수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압력 수두. 자, 압력 수두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분의 P로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건 단위 최적당 질량이고요. P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압력이에요. 단위 최적당,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마저 써보면 분자에는 2.8kg/제곱센티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물이니까 단위 최적당 1000kg/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압력 수두는 높이잖아요. 높이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미터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미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미터가 나오려면 단위 정리를 했을 때 이 분모에 있는 이 제곱센티미터가 제곱미터가 되어야지만 약분돼서 미터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kg/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는 수치를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된다. 단위 환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꿨어요. 이해되세요?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서 이렇게 단위가 증가하잖아요. 분자 말고 분모에서 단위가 증가하면 그것과 동일하게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변환된 만큼. 예를 들어 센티미터가 있잖아요. 이게 미터로 가면 분자에서 변화할 때는 만약에 100cm가 있고 1m가 있으면 이 수치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됐었어요. 분자에서는. 근데 분모에서는 역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10의 제곱으로 곱해진단 말이죠. 분모에서는. 따라서 여기서 제곱미터로 바꿨으니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자, 이거는 28m가 나오게 됩니다. 28m가. 따라서 유효 낙차는 여기에 있는 28m 더하기 여기에 어떤 거? 흡출관의 진공계 지식값. 그쵸? 4를 더하면 32m가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손실 낙차는 총 낙차에서 유효 낙차를 빼준 것이니까 35에서 32를 빼준 3m가 손실 낙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송전솔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송전솔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으면 이제 비접지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접지인 경우에는 일선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이기 때문에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시면 보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특히 이제 직접 접지, 또 직접 접지나 아니면 저저항 접지인 경우에는 보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상 전압의 경감도 비슷한 논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특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지락 시 아크 지락을 재빨리 소멸시킬 수 있다. 소호 리액터를 사용해서 지락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송전 용량 증가, 중성점을 접지하는 것과 송전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도체가 뭐예요? 같은 상에 소도체가 여러 개 있는 것이 복도체잖아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등가 반지름, 전선을 굵게 하지 않고도 등가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와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코로나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하는 영향을 가져오게 되죠. 결국에 그렇게 함으로써 리액턴스가 줄어들어 안정도가 상승하고 송전 용량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1번 보기 보시면 코로나 손실이 경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코로나 임계전압 E0라고 하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4.3에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 단위는 킬로볼트로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임계 전압입니다. 여기서 M0는 전선의 표면 계수고요. 그다음에 M1은 날씨 계수,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D는 전선의 지름이죠. 여기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 D가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 전압도 증가해서 그만큼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계 식이라고 해서 코로나 손실, PC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델타분의 241, 괄호 열고, F 플러스 25, 괄호 닫고, 루트 2D분의 D,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킬로와트, 킬로미터 1선당.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코로나 손실 P계 식이라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대지전압 E-E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자, 어쨌든 여길 보시면 E0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뭐였어요? 코로나 임계전압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손실이 있는데 코로나 임계전압이 증가하면 이 값에서 E0를 뺀 값을 지금 제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값은 감소하게 돼요. 복도체를 사용하기만 해도 코로나 현상도 방지하고 덩달아 코로나 손실 또한 줄어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손실 줄어들고요. 안정도 상승하고 송전 용량 증가하고 대신에 3번 보시면 정전 반발력에 의한 전선의 진동이 감소된다. 자, 우리 정전 반발력은 이 복도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같은 상에 소도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단락사고가 발생하면요. 대전류가 흐르죠. 대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같은 상에 소도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대전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무슨 힘? 흡인력이 생겨서 전선이 붙을 수가 있어요. 꼬이거나.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자, 전선의 인덕턴스까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전선의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적어볼게요. 자,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가 이제 작용 인덕턴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도체인 경우에는 이것이 등가 반지름으로 바뀌고 여기서 N으로 나눠주죠. 여기서 복도체가 될수록 이 전체 인덕턴스는 상이 늘어날수록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로그 R분의 D 분의 0.02413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체가 되면 여기에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고 결국에 전선의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맞는 설명,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입되는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고장 검출 등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압이 정정값, 설정한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바로 저전압 계전기 또는 부족전압 계전기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약호로 UVR이라고 합니다.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해서 부족전압 계전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접지 계전기는 지락 계전기라고도 부르는데 지락 고장을 검출하는 계전기 R이라고 하게 되고 선택지락은 SGR이라고 해서 병행 2회선 선로에서 고장 회선, 지락 고장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전압 계전기는 이제 OVR이라고 해서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안정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력계통에서 다뤄지는 안정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태안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안정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동태안정도가 있어요. 정태안정도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안정도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송전계통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부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송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정태안정도라고 하게 되고요. 그때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송전 전력을 정태안정 극한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도안정도는 쉽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고장이 났을 때 이를 복귀해서 빠르게 송전을 얼마나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과도안정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란이 발생했을 때도 이게 고장이 발생했다는 거죠. 외란이 발생했을 때도 탈주하지 않고 평형 상태를 회복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되고, 이때 보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극한 전력을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태안정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전압 조정기 같은 것으로 동기기의 여자 전류를 제어할 경우에 정태안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태안정도가 되겠습니다.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 정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해지죠. 루트 어드미턴스 Y분의 임피던스 Z로서 구해지게 되고, 이때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부분에도 선로의 길이에 관련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역률을 0.8에서 0.93으로 개선하면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비해 약 몇 % 감소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감소하는 비율이 몇 %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먼저 전력 손실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 곱하기 역률의 제곱 분의 전력의 제곱에 저항을 곱한 것으로 전력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동일한 전압, 동일한 전력으로 송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결국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가 개선 전의 전력 손실을 PL이라고 하고요. PL 대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을 PL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PL 대 PL 프라임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대 이거는 역률 대 역률이잖아요. 그런데 역률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0.8 제곱분의 1 대 0.93 제곱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정리해 볼게요. PL 프라임 곱하기 0.8 제곱분의 1는 PL 곱하기 0.93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친구예요. PL 프라임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0.8 제곱분의 1을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겠죠. 자,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PL 프라임이 되고 이 분자에 0.8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0.74가 나와요. 그래서 PL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0.73면 74%네. 74% 찾으려고 했는데 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개선 전에 비해 약 몇 % 감소하는가를 물어봤어요. 이게 개선 후의 전력 손실이 개선 전의 전력 손실에 비해 74%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4%면 몇 % 감소한 거예요? 26% 감소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한국어를 봤을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기는 지금 몇 % 감소했는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1에서 0.74를 빼준 0.26이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개선 전에 비해 전력 손실은 몇 % 수준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74%가 되겠죠.
몇 퍼센트 수준인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이러면 74%, 몇 퍼센트 감소했는가 물어보면 26%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 말단의 전압 강하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의 말단에만 집중되어 있을 경우의 전압 강하보다 대략 어떻게 되는가?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핵심은 여기에요. 선로의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보다 전압 강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산부하로 표현을 해보면, 자, 분산부하 또는 균등부하라고 하죠. 자, 분산부하일 때는 전압 강하는요, 2분의 1 수준으로 되고요. 전력 손실은요, 3분의 1 수준으로 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수준이니까 정답 2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변전소에서의 가스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변전소라고 한다면 보통 특고압 계통을 말하게 되죠. 이 특고압 계통에 적용되는 가스 차단기 GCB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고압 계통 차단기로 주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가스 차단기는 소호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서 특고압 계통의 차단기로 주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불연성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 또한 적게 되고요. 세 번째, 공기 차단기에 비해 소음이 적다. 우리 공기 차단기는 ABB라고 하죠. 압축 공기를 이용한 그런 부대 설비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차단기에 비해서 가스 차단기는 소음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4번, 가스 액화에 우려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 액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지나 이런 곳에 설치할 때 특히 가스 차단기는 이런 액화 방지 장치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차단기의 장점을 보면 소형화 가능, 그다음에 충전부가 밀폐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은 거, 환경 조화 기할 수 있고 소음 적고 신뢰도 높고 설치 공기가 짧다. 그다음에 단점을 보시면 가스 압력에 대한 철저히 감시가 필요하고 액화나 산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이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망상 배전 방식 또는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망상 네트워크 방식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전소 또는 변압기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변전소나 같은 변압기에서 나온 고압측을 같은 저압선으로 여러 개 연결해서 동시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네트워크 배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력 손실, 전압 강화 등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지만, 플리커 현상도 경감되지만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보호 장치 때문에 보호 장치의 비용이 비싸서 건설비가 많이 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보시면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 낮고요. 무정전 전력 공급 가능하고 부하 증가, 적응성 우수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용률이라든지 신뢰도, 전압 변동 모두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대신에 프로텍터의 설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서 건설비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 건설비가 비싸다가 맞는 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54kV 송전 선로에 10개의 현수회자가 연결되어 있다. 가장 전압 부담이 작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154kV 송전 선로가 있을 때 이런 현수회자 개수에 따른 전압 부담을 물어보는 문제는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걸 물어보거나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걸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압 부담이 가장 작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래프 하나만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를 따라 그려보시면 세로축과 가로축을 먼저 그려주시고, 가로축은 이제 전압 부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번호라고 하겠습니다. 번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0번, 여기를 10번이라고 한다면 이 10번이 이제 철탑 쪽이고요. 애자의 번호를 붙인 거예요. 0번은 이제 전선 쪽이 되는 거예요. 0번이라고 하는 애자는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되는 것이고요. 10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붙인 애자는 철탑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되는 겁니다. 지지물 쪽. 그래서 이걸 전압 부담을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거는 어디에 가장 가까워요? 전선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가장 전압 부담이 큰 것은 고르면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전선에서 가장 먼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자른의 전압 분포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건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이 어디냐? 10련 애자에서 봤을 때 7번째 애자입니다. 즉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있는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적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 것보다도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탑에서 세 번째가 전압 부담이 가장 작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선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문제 그림으로 가로축 전압, 세로축 건설비로 해서 A, B, C, D 4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전선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입니다. 전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선이 굵어진다든지 길어진다든지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요. 전압을 크게 하면 단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지지물, 애자 비용이 될 것이고요. C라고 하는 건 전체 공사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제일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지락전류가 제일 작은 것은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입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호 리액터를 사용해서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전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가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매우 작아서 유도장애가 적다라는 장점들이 있지만 고장 검출이 어려워서 보호 개정기 동작이 확실하지 못하고 접지 장치 가격이 소호 리액터 때문에 비싸다는 그리고 단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이 최대로 발생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위가 루트 3배 상승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락 전류가 제일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소호 리액터 접지를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지상전류와 진상전류 모두 공급이 가능하여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상 설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이 지상전류, 진상전류 모두 취급 가능한 것은 바로 동기조상기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의 비교를 보면 무효전력 봤을 때 전력용 커패시터는 진상 무효전류만 취급이 가능하고요.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취급이 가능하고 전압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또는 계단적이라고 보고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시충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 그리고 동기조상기는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